진짜 그 인정. 아이들 7월 달에 인정이 갈 거야. 자, 집중. 기수구나. 기수구야. 자, 부등식은 얘들아 조용. 부등식은 이 네 가지 기호가 들어가 있는 식이 부등식이지. 그리고 요렇게 나와 있을 때는 x를 일단 변수를 설정해 줘야 되고, 변수를 설정하면 개수에 따라서 부등식이 달라지지. 일단 a가 0인 경우랑 a가 양수인 경우랑 a가 음수인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나눠? 그 부호가 달라지. a가 실수여서 그렇습니다. 실수는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는 수인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세 가지 범위 안에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실수라는 얘기가 있으면 이 세 가지 범위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x 앞에 개수가 있으면 무조건 나눠줘야 돼요. 아니지, 이 개수가 실수라는 얘기만 있고 뭔지 모를 때는 나눠줘야 돼요. 우리가 정수라 그래도 뭐 양의 정수인지 음의 정수인지 0인지 나누잖아.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를 때 그렇게 나눠진다는 실수라고 나와 있을 때 이렇게 나누잖아. 이 세 가지 범위에 들어간다는 게 수직선 위에 나타내진다는 뜻이에요. 들으면 당연한 얘기인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b도 세 가지 범위로 나눠줘야 되는 거지, 얘들아. 근데 보자. b가 양수일 때, b가 0일 때, b가 음수일 때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지. 교재 있나? 저 당연하죠.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란 말이지. 괜찮아요? 그러면 x에다가 뭘 넣어도 참이지. 이런 걸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죠. 상등식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요거는 0x 플러스 0은 0보다 크다니까 해가 없는 부등식이지. 괜찮아요? 밑에 것도 예를 들자면 0x 빼기 5는 0보다 크다니까 해가 없는 부등식이 되겠지. 괜찮습니까? 요 경우에는 이제 a가 양수니까 해가 이렇게 되죠. 요거는 해가 음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 범위형으로 깔끔하게 나오는 부등식을 조건 부등식이라고 해. 방정식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557번 같이 개수가 문자로 나타내져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네요. 557번 한번 풀어봅시다. 557. 네.
교빈이 풀었나? 아, 복습? IS? 자, 얘들아, 항상 식을 봤을 때는 변수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는 게 기본이야, 얘들아. 알겠어요? 지금 너저분하게 정리가 돼 있잖아. 근데 모든 실수 x라 그랬으니까 x로 정리를 해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x의 개수는 이렇게 생겼네. 됐어? 그리고 x 상수항의 개수는 이렇게 생겼어. 됐어? 근데 이게 해가 모든 실수, 그러니까 절대 부등식이라는 얘기죠. 절대 부등식류가 되려면 얘들아 무조건 최고차항 개수 쪽이 0이 돼줘야 돼. 됐어? 그래서 요게 0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요 앞쪽 칸은 값이 항상 0이 되는 거지, 얘들아. 그럼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뒤쪽 칸은 뭐가 돼줘야 되는 거야? 음수가 돼줘야지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됨? 자, 그래서 A는 1보다 크다 라고 나오고, 여기서는 A가 1 또는 2라고 나오니까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A는 2다. 이런 뜻이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유형 2번부터 유형 8번까지는 연립 1차 부등식이네. 괜찮아? 자, 연립을 나타내는 방식은 얘들아 요 세미클론 같은 형태. 이렇게 되면 두 식의 공통해를 구하라는 얘기지 항상. 네. 아니면 이렇게 나타내는 거. 연립이 나란히 서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연립 부등식이야. 알겠니? 그러면 연립은 뭘 하라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식의 공통해를 구하라는 거야. 알겠어?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된 부등식이랑 요렇게 된 부등식의 공통해를 구하라는 게 목표야. 오케이? 중2 때 배우지? 그래서 한번 구해볼까? 요거는 x가 3보다 작다. 요거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래서 공통해는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네. 괜찮아? 근데 꼭 그 EX랑 X 플러스 1이랑만 짝지어야 돼요. 이제 오른쪽 저거 이거랑 하면 안 되냐고? 네. 아니 저렇게 눈에 띄는 식이 아닌데. 이제 순서 공리라는 게 있거든. A가 B가 A보다 크고 C가 B보다 크면 이 순서가 돼야 된다는 순서 공리가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세 번째랑 비교하는 것보다는 앞에 두 개 걸 먼저 비교해 주는 게 좋고. 근데 그 비교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 식이? 아니 범위가 누락될 수도 있어. 왜요? 순서를
그렇지.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다 그래서 A랑 B의 순서를 알 수가 없잖아. 이렇게 있었으면 1이 A보다 크고 A가 B보다 크다고 했으면 순서가 정해지는 거야. 지금 너는 1이 A보다 크고 1이 B보다 크다 이거 하고 싶다는 거잖아. 이거 보고 네. 그래서 누락될 수도 있어. 순서. 자, 이것도 x는 1보다 작다. x는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공통해는 1보다 작고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 이거는 괜찮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579번 형태 같이 나옵니다. 미정계수가 낑겨 있고 만족하는 정수세를 갖는 미정계수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야. 579번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그럼 다 온 건가? 이번 기출 문제는 어려웠노? 우리가 어제 그제 기출 풀었잖아.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선생님이 접수를 보니까 편차가 심하더라고. 괜히 난 잠의 세계로 빠지려고 했나? 외국인이랑 교신했어? 외국인이랑 풀었어? 내가 여기서 약간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왜 서우? 들었어? 이번에는 점프를 10번쯤 풀까? 아니 이번 점프가 너무 어려워. 진짜로? 나 아직 나도 하나도 안 했는데 그 대부분 다 보고 30번 뜨는 문제들. 30번 문제. 20 후반이나 30번 문제인데 여러분 풀어도 못 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200인데 갑자기 또 페이크 해가지고 이건 또 딴 데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약간 그럴 수도 있네. 아 근데 이번에 행렬 부분이 좀 점프가 쉽고 그 2차 그 부등식 거기하고 1차 부등식 진짜? 점프가 어려워. 근데 쌤이 별로 오토바이 준비하기 싫어. 낼 생각이 없어. 자, 조용. 자, 풀어봅시다. 요거는 x가 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고, 요거는 x가 2분의 a 플러스 5보다 크거나 같다고 나오네, 얘들아. 그
얘들아 여기 있는 얘네들을 경계값이라고 해줘. 경계값. 알겠어? 이 경계값은 방정식의 근이랑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 알겠어? 자, 근데 한번 봅시다. 6, 5, 4, 3. 자, 지금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6 들어간 놈, 안 들어간 놈? 들어갔죠? 그럼 공통회니까 요쪽 경계값 2분의 a 플러스 5가 이쯤에 있다라는 얘기지. 3개가 들어가려면. 예. 그러니까 얘네 3개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지. 이 그림이면. 괜찮니? 네. 자, 여기서 제일 어려운 거는 일단 이 순서라는 것쯤은 괜찮은데 효빈아 4쪽 이 경계값이 4랑 같아져도 돼? 안 돼? 3이랑 같아져도 돼? 안 돼? 괜찮니 이거? 예. 경계값에 언제 등호가 들어가는지가 좀 헷갈릴 수도 있어. 규린이 안 돼? 왜 안 돼, 규린? 저 계산해 주실 수 있어요? 이걸?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 등호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건 괜찮냐고요. 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등호 괜찮아? 안 헷갈려 얘들아? 네. 진짜로? 네. 쉬워 안 헷갈려? 네. 진짜로? 네. 10개 연속 질문한다. 네. 예? 안 헷갈린다면 네. 10개 연속 질문한다고. 괜찮아? 오케이. 자 넘어갈게. 뭐 상문제도 별로 안 어렵더라. 그 다음에 니네가 좋아하는 활용 문제. 활용 문제 풀려고 했더니 안양 애들이 소금물 문제도 풀어야 되냐고 막. 그렇게 안 나오잖아. 뭐? 근데 선생님 말씀하셨잖아. 당연히. 200점 맞는 공부하고. 연립 방정식 문제 풀어줘. 활용 문제 587번 풀어보세요. 오빠. 몇 번이? 587. 587? 멋있죠? 멋있지? 야 니네 떠드는 얘기 다 녹화돼. 근데 사실 무리였어. 근데 요즘 직업이 87. 아이고 아이고. 왜? 근데 이제 늙었다. Too old. 왜 웃어도 선생님이 웃는 게 그렇게 좋아? 아니에요.
다들 못 풀겠어서 그러고 있는 거야? 선생님은 이거는 수학 문제가 아니라 국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상 그냥 미지수를 남녀 똑같은 걸로 해. 8이랑 7에. A로 남녀 구분 없이 들어가 그리고 준 학생을 B로. B 준호를 B. 준. 문제 4번 풀어봐. 4번 야 오늘 예전 과학 1등 문제 같이 풀어볼까요? NX. 우리 예 자, 작년은 남녀가 8대 7이고 170 이상이고 올해는 남녀 같은 수를 줄었다고 170 미만. 얘들아, 비율로 나타나져 있으면 불편한 게 뭐야?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볼게. 뭘 문자로 잡고 싶어? 활용 문제는 문자를 잡고 식을 세우는 게 좀 다른 거지. 대호야, 뭘 문자로 잡고 싶어? 남녀 어떤 남녀? 여기를 A, B, C, D로 잡고 싶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연이가 10,000원 받고 용돈이면 규린이가 50,000원 받아. 네 이거를 1대 5라고 얘기를 하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 예. 그러니까 원래 숫자대로 복원시켜주는 게 비율 문제를 푸는데 제일 베스트야, 얘들아. 원래 숫자로 복원시켜주는 거. 그러면 규린이랑 지연이의 용돈비가 1대 5다 이러면 얼마를 곱해야지 원래 숫자로 돌아와? 만을 곱해야지 원래 숫자로 돌아오지. 예. 그럼 얘네는 비율이니까 원래 숫자가 아닌 거지. 네. 근데 몇을 곱해야지 숫자가 되는지 원래 명수가 되는지는 알 수가 없지. 그러면 A 같은 걸 곱해주면 되지. 얘도 B 같은 걸 곱해주면 원래 숫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원래 명수니까 15A는 170 이상이다. 그 다음에 18B는 170 미만이다. 10 바로 세울 수 있잖아. 단수를 하지. 그 다음에 여기 좀 추가된 정보가 똑같은 수만큼 줄었더니 이렇게 됐다라는 정보가 하나 더 있네. 괜찮아? 그래서 뭐 끝난 것 같다 그러고. 이것도 숫자라고 했을 때 8A 빼기 K는 15B 7A 빼기 K는 13B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 됐어? 그러면 이제 요거 넘기면 K는 8A 빼기 15B고 K는 7A 빼기 13B니까 이거 두 개 빼주면 A, B의 관계식을 나타낼 수 있지. 그쵸? A는 2B래. 여기 자리에 2B 넣어주시면 되겠네.
됐어요? 그러면 b는 30분의 170보다는 크거나 같고 28분의 170보다는 작은 어떤 수여야 돼 얘들아? 자연수여야 되겠죠. 원래 숫자대로 복원시켜주는 거니까. 됐어요? 네. 그럼 얘는 5.x니까 b는 6이겠네 뭐. 그쵸? 뭐 구하래? 줄어든 참가자 수의 b. 그럼 요게 b로 고치면 16b니까 b만큼 줄었네? 그럼 6명만큼 줄었겠네. 됐습니까? 알겠어? 비율이 나와 있을 때는 원래 숫자로 좀 바꿔준다 라는 거 괜찮습니까? 자 이제 남은 거는 절대값 부등식들만 좀 남아있네요. 이거 지워도 되니? 네. 얘들아 절대값 집중해봐. 절대값이 있을 때는 절대값 아니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누는 게 가장 기본적인 해법이야 얘들아. 알겠어?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는데 선생님 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일단 범위를 나누고 그 다음 진행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뭐 절대값이 있는데 못 풀었어요. 이게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돼. 무조건 이게 FM인데 우리가 이렇게 풀기 좀 귀찮은 문제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좀 쉽게 푸는 방법론에 대해서 니네들한테 전달해 주는 것 뿐이지 모르면 나누시면 됩니다. 알겠어? 내가 이 얘기 계속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질문한 절대값 그냥 모르면 일단 나눠서 정리하시라고요. 정리를 못 하더라도. 알겠어? 그러면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풀이 방법론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제일 처음 이렇게 생긴 거지. 요거는 어떻게 정리된다 그래? 2에서 마이너스 2 사이 이렇게 정리된다 그러지. 괜찮습니까? 그 다음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 이건 어떻게 정리돼? x가 3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그러니까 이거 범위 나누기 귀찮으니까 외워서 쓰라 이 얘기야 얘들아. 근데 선생님 저는 이것도 안 외웠고 이건 나누기도 싫어요. 이내 절대값 질문의 70, 80%가 이 질문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풀어달라 이런 질문밖에 안 돼. 그러지 말라고요. 알겠어? 까먹었으면 범위를 나누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지. 이건 뭐야 얘들아? 서우 이거 뭐야? 네? 네 뭐냐고요? 모르겠어? 아니 듣지 말고 모르시겠냐고요? 없다. 그래 해 없어요. 절대값이 음수보다 작아질 수가 없잖아. 됐어? 그러면 절대값 x가 마삼보다 크다는 해가 어떻게 돼? 모든 질수. 그렇지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괜찮아? 자, 그 다음에 597번 같이 생긴 애들. 이거는 굳이 공식을 얘기해 주자면 봐봐. 예해 이거 합 예해 이거 차 이렇게 범위가 결정됩니다. 쉬운 거 아니야? 대략적으로 좀 알려줄게. 왜 절대값 그래프에 대해서 수학을 많이 배울수록 별로 신경을 덜 쓰게 되냐면 그래프를 그리기 때문입니다. 이 좌변 그래프는 유명한 그래프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 경계값이 시우야 뭘까? 예. 마이너스 1이에요. 이 경계값은 맞습니다. 그러면 2랑 마이너스 1 사이가 평평하지. 지금 이 그래프 그리고 있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여기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를 넣어도 값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배우야, 좌변에 x2 집어넣으면 뭐 나와? 3 나오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절대값이 있는데 3 나옵니다. 0 집어넣으면 3 나와. 1 집어넣으면 그것도 3 나와. 그렇죠. 요 사이에 있는 수 어떤 걸 집어넣어도 3이 나오죠. 이렇게 평평하게 생겼는데 그 값보다 오른쪽에 있는 애가 얘들아 더 커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래로 가버리면 해가 없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최저값보다 최소값보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수가 더 클 때만 성립하는 공식입니다. 물론 뭐 낮을 때를 잘 안 내서 안 나오니까 그렇긴 한데, 자 그러면 왜 저렇게 되는지 알려줄게. 요쪽 범위는 이거 두 개가 양수로 나오는 범위야. 2보다 크니까 둘 다 양수로 나오지. 그러면 이 양수로 나온 거의 해지. 요 교점은 저거의 해야. 그러면 요걸 정리를 해보면 2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5. 그래서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5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이 경계값이. 괜찮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3이죠. 이 그래프는 이 중간 지점에서 완벽히 대칭형이거든요, 얘들아. 여기가 한 칸 차이 나잖아. 여기도 한 칸 차이 날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어, 한 칸. 대칭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저것도 이쪽 부분은 마이너스 1보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니까 이거 둘 다 음수인 범위지. 음수니까 마이너스 곱해져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양수가 되죠. 이거와 5의 교점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억하시고 있으면 좀 빨리 풀 수 있을 거예요. 알겠어? 근데 모르면 어떻게 푼다? 양수, 음수로 나눠서 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쓸 수 있을 때가 저렇게 아니 뭐냐 저 부등호가 저 모양일 때 말하는 거. 부등호가 저 모양이니까. 뭐야 우변이 더 커요. 우변이 더 클 때만 이걸 여기에 최소값보다 여기에 최소값보다요. 이 평평한 부분보다 파란색이 클 때만. 근데 파란색이 작을 때는 문제 안 나옵니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럼 그 최소값 확인할 어떻게 한다고 최소값? 경계값 2 같은 거 집어넣으면 바로 알 수 있잖아. 경계값만 집어넣으면 무조건 최소값이. 그렇지. 요 사이. 근데 그래 뭐 궁금하면 더 얘기해 주자면 절대값이 홀수에 있으면 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뾰족하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얘는 잘 안 나오지. 뾰족한데. 그러면 절대값이 4개가 되면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얘들아? 다시 이렇게 생기거든.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 이렇게 생기겠다. 그러면 얘는 2랑 3 사이가 최저값인 거지. 2와 3 사이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이 값이 일정이.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가 짝수에 있으면 평평하고 홀수에 있으면 뾰족합니다. 그렇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돼요. 그냥 범위를 4번 나눠야 되니까 니네들이 하도 귀찮아해서 알려준 거예요. 외우세요. 근데 598번 같이 앞이 좀 달라지면 또 이렇게 쓰기는 좀 곤란해집니다. 알겠어요? 별로 쓸모 없긴 한데 안양 애들도 미쳐 날뛰더라고. 그런데 화장실 와가지고 막 어. 엄청난 거 있다고 막 꼭 물어보라고 막 그러는데. 이게 엄청난 그거예요. 시간을 줄여주고. 야 시간 무조건 물어보면 기름이 뭐 할까? 나는 이게 좀 쓸만하다고 느끼는 게 정석에 보면 절대값이 100개 있는 그래프가 있거든. 그때 조금 쓸만하지. 이 문제는 잘 모르겠네요. 그럼 598 같은 건 왜 이게 안 되는데? 558은 그래프가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리고 얘는 절대값 말고 x도 있잖아. 자, 뭐 활용하시도록 하고요. 괜찮습니까? 예. 뭐 상문제 하나 풀어볼까? 596번 하나 풀어봅시다. 596번. 자, 그러니까 얘들아 선생님이 좀 쉽게 풀 수 있는 것들만 알려준 거고 까먹으시면 범위를 나누면 된다고요. 이거에 집착하지 말고 어떻게 이러지 말고 까먹었다고. 선생님 저 절대값 까먹어서 가만히 냅뒀어요. 제발 좀 그러지 좀 말라고. 범위를 나누시라고요. x의 개수가 1이 아닌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끼울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상황이 복잡해지지. 이런 식 말고 그냥 일반적인 그 절대값 있는 거에서요. 3x 플러스 1의 절대값이 5보다 작다 이런 거 있으면 그것도 그냥 그 일반적인 저것처럼 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이 모양이라고 할 수 있죠. 개수가 뭐 실수기만 하면 저렇게 풀면 되는 거죠. 자, 지금 집중해봐 얘들아.
이렇게 있어도 얘를 따서 3x 플러스 1이 5보다 작고 마이너스 5보다 크다로 푸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럼 그 그냥 x의 계수가 음수여죠. 그거는 상관없죠. 절대값을 씌우면 양수가 되는 그럼 왜 거니까. 진짜 이상한 그거에 시작했었지? 저는 근데 그 학교에서 문제 풀다가 대진표 문제 있잖아요. 그 선생님 막 2팩 알려줬잖아요. 근데 평촌 애들이 그거 보고 아예 아무것도 모르던 그냥 왜 방식을 모르던데 좀 그것도 약간 좀 편법이랑 그게 왜 그것도 약간 내가 말했잖아. 니네 고등학교 안 나왔냐는 소리 듣는다고. 그렇게 안 풀면.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만드신 것 같아요. 정성 만드는 확률로 들어오죠. 대신게 진짜 아 오케이 오토바이 태우는 너 오토바이 타고 왔어? 내가 태워줬어. 맞아. 우리 할아버지도 오토바이 타. 근데 얘들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줄게. 아래 세대로 갈수록 수학 그 전체 범위가 조금씩 줄어들게 돼. 선생님이 강사가 됐던 시절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밑으로 갈수록 강사 수도 많아져서 내가 강사를 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지금은 얘들아 알려줄게. 너희들 수학 강사는 얘들아 씨가 말랐어. 잘 생각해봐. 선생님보다 어린 수학 강사들이 거의 없어 얘들아. 근데 영어 강사들을 봐봐. 너무 많아요. 영어 강사는 이제 무슨 연예인이잖아. 수학 현우진이 나보다 어리긴 하거든. 근데 막 엄청 나이 차이 나는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수학 강사가 되기도 힘든 데다가 왜냐하면 얘들아 이거에 수학이라기보다는 수학 퀴즈에 가까워. 그러니까 여기 우리나라 수학에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수학 퀴즈들을 다 풀어보는 거야 미리. 그래서 아예 답이 외워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거지. 근데 니네들이 이제 범위를 적게 배우니까 고등수학에 나올 수 있는 총 풀에서 풀어볼 수 있는 문제의 양이 굉장히 줄어들게 됐어. 그리고 이제 수능 범위 안에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수능 문제들이 점점 다항함수만 가지고 기지고 볶고 있는 수준이잖아. 맨날 뭐 기술 쓴다고 하는데 맨날 다항함수만 가지고 그러는 거거든. 그리고 이 자연계열 쪽 수학도 얘들아 가르치기가 되게 힘들어. 니네들 자연계열 수학 잘 가르친다는 사람들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뭔 줄 알아? 겁나 잠오. 왜냐면 그 분야를 거기를 문제를 잘 풀기가 쉽지가 않아. 니네들 잘 생각해봐. 뭐 중등부도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학원들 가보면 선생님보다 젊은 수학 강사가 있다. 대부분 아르바이트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선생님도 얘들아 선생님도 지금 우리 학원에서 제일 막내잖아. 그래? 저 최근에 알았어요. 구범쌤이 1등. 근데 그게 수학으로 줄어들면 진짜로 선생님보다 나이가 어린 수학 강사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게 가르치기가 좀 힘듭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냥 옛날부터 전에 내려오던 그냥 약간 사이드킥 같은 거지. 이런 거는 메인 맥락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젊은 강사가 없으니까 이 전달이 안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 돼서 선생님 이번에 새로운 강사입니다 이러면 내가 뭐 좀 가르쳐 주기라도 할 텐데 그거 없어가지고 이게 끝나게 생겼어. 나이 60대도 나보다 젊은 강사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진짜 없어 얘들. 심지어 진짜 선생님은 취직하기가 너무 편하다는 느낌을 받아. 그냥 가고 싶은데 가서 저 취직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거의 프리패스이죠. 나도 수학 선생님. 근데 이게 수학 선생님 한다고 생각해봐. 수학 과목이 6개나 있잖아. 그거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선생님을 가르쳐 줬던 강사 선생님이 지금은 60도 훨씬 넘으셨을 거야. 이제 그런 선생님들로부터 전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지. 현우진 같은 케이스도 얘들아 똑같은데 뭐 스탠포드를 나왔던 어디를 나왔던 아무 상관없어. 들어가서 메가스터디 같은 데서 이거를 그 우리나라 수학에서 가르쳐 주던 그 메인 그게 있거든. 그걸 좀 이렇게 이어받은 다음에 자기가 뭔가 조금 더 변형시키거나 이런 거지. 근데 그런 기회조차도 이제 없는 거지. 그러니까 메가스터디 같은 데 들어가서 누군가 키워준다 이런 게 아니면 그럴 기회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니네 학교에 젊은 수학 선생님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젊은 수학 선생님들도 지금 자연 계열 쪽을 입시에서 많이 안 다룬 사람들이야,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뭔가 맥이 끊겼어. 그러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는 선생님이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으니까. 옛날 책들 보면 많아. 선생님도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알려줘야 되는가? 이런 거죠. 많습니다, 이런 스킬. 괜찮아요? 예. 네, 593번 같은 것도 그냥 나눠서 하면 돼요. 요거는 안 돼. 왜요? 그래서 어떨 때 그냥 저렇게 해도 되고 요건 어떨 때- 숫자일 때고 593번은 식이잖아. 네. 근데 될 때도 있을 것 같고 안 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나도 안 해봤다. 정리를 해보자. 왜냐하면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지 알려줄게 얘들아. 선생님은 이 문제를 보고 어떻게 푸냐면 물론 뭐 범위 나눠서 풀어도 돼 이런 문제는 괜찮아? 근데 절대값 그래프든 절대값 부등식은 그냥 그래프로 푸는 게 제일 좋거든. 정확히 그려줄게.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꺾이는 그래프라는 건 아니 얘들아?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이렇게 건담처럼 이렇게 꺾이는 그래프야. 괜찮아? 그 다음에 x 플러스 4는 1, 2, 3, 4 마이너스 1, 2, 3, 4 요렇게 생겼네. 그치? 그러면 이게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크다니까 여기 사이라는 거지. 그치? 이게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요 x 범위는 이 근이랑 이 근을 찾아주면 돼. 그러니까 오른쪽 근은 4x 플러스 1이 x 플러스 4랑 같은 근이니까 1인가? 여긴 1이야. 그 다음 왼쪽 근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마이너스 1이 x 플러스 4랑 같은 근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이겠네요. 여기. 그래서 해는 x가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 이렇게 나오거든.
왜? 그렇기 때문에 뭐 얘를 범위를 나눠야 된다 뭐 약간 그런 생각 자체도 없어. 근데 이제 니네가 이 그래프 그리는 방법론이 지금 뭐 가르칠 파트가 좀 없어가지고 따로 떼서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죠. 근데 요거를 너는 이렇게 풀어보고 싶다는 거잖아. 4x 플러스 1이 x 플러스 4랑 마이너스 x 빼기 4로 풀 수 있냐 이건 거잖아. 네. 가능한가? 답은 나오긴 해요. 그러네. 근데 이게 어쩔 때 되고 어쩔 때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좀 우려하는 상황은 뭐냐면 이 그래프는 안 되는데 요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넓적한데 이 빨간색 그래프는 요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럼 교점이 요거 하나밖에 안 생기잖아. 그러면 요 교점보다 뭐 클 때라든지 작을 때로 근이 나올 테니까 그것도 식에 반영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범위 나와서 푸는 게 나아요. x 플러스 1이 아니 x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좋은 질문이긴 해. 그러니까 범위 나누는 거는 그냥 기본 풀인 거고. 그러니까 경우의 수 선생님 제가 직접 세도 돼요 이런 질문이거든 그게. 네. 직접 세도 되긴 되지. 근데 좀 귀찮으니까 이것처럼 V자가 다 걸쳐져 있으면 이렇게 풀어도 되긴 할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하나만 만나는 그래프는 조금 다르게 풀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범위를 나눠서 안 풀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해주기가 좀 어려워. 괜찮아? 네. 이것도 이렇게 풀 수 있다. 그러니까 교점이 2개 이상이면 저렇게 풀 수 있다. 근데 어떻게 이것도 알려줄게. 네가 이렇게 풀었는데 그래프 모양 때문에 한쪽이 탈락되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0 같은 걸 여기다 넣어봐. 회를 확인할 수 있잖아. 여기 0 집어넣으면 참 맞잖아. 1 집어넣어도 참 맞잖아.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참 맞잖아. 그럼 이 사이가 해일 가능성이 있어. 근데 막 더 넓을 수도 있는 거예요, 범위가. 그러니까 이쪽 범위를 집어넣었더니 해가 아닐 수도 있거든. 그러면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그래프 모양이 평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자, 아까 3문제 풀었니 얘들아? 네. 답 나와? 네. 이거는 근데 얘들아 기본적으로는 중2 과정이니까 너무 어려워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괜찮니? 자, 596번도 잠깐만 요것만 언급하고 끝낼게. 봐봐 얘들아. 지금 절대값 3x 빼기 1이 x 플러스 a보다 작다 이거잖아. 근데 이 경계값들이 방정식의 근역화를 해주거든 얘들아. 그러면 얘를 방정식으로 고쳐보면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잖아. 그치? 그러면 3은 양수 쪽일 거란 말이야. 3일 때 얘가 양수잖아. 그러면 3x 빼기 1은 x 플러스 a일 때 요 3을 집어넣으면 참이 될 거란 말이지. 그렇게 풀어도 되긴 합니다. 알겠어요? 범위를 전체 나눌 필요는 없이. 근데 이것도 음. 이 방법으로 하니까 되긴 되는데. 그치, 이것도 V자랑 만나니까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좀 돼. 시험 볼 때 무작정 이렇게 풀면 좀 도박이에요. 교점이 2개 생기는 거가 확인 되면 이렇게 그럼 푸셔도 그 되고. 확인을 아까 알려주신 걸로 한다고요? 그래프를 좀 그려봐도 되고. 근데 아마
네가 이제 이렇게 해봤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어떤 식으로 나와요? 한쪽이 이게 공통 범위가 안 생길 거야. 살짝 좀 뭐가 안 맞을 거야. 이렇게 딱 안 나오고, 그러면 아 이게 V자랑 만나는 형태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